총선 결과 충북은 견제와 균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야 비례대표 득표수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여당이 힘을 실어주고 통합당에 견제의 힘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충북 선거는 도심과 농촌의 표심이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심의 선택이 당락을 결정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충주에서만 2만 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송어 양식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업계를 돕기 위한 착한 소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거대 여당의 탄생기였습니다. 충북에서도 8개 선거구 중 5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야 비례대표 득표수엔 큰 차이가 없어 충북 민심은 균형을 택한 모습입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전례 없는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전체 의석의 60%를 확보하며 의회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충북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압승보다는 판정승에 가까웠습니다. 충북 8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5석, 미래통합당이 3석으로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승패가 바뀌었을 뿐 5대3 구도는 같았습니다. 비례대표 결과로 가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이 더 근접하게 됩니다. 충북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은 미래한국당이 36.26%,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총 35.5%를 확보하며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충북 유권자는 어느 한쪽에만 힘을 싣기보다는 견제의 힘을 부여하며 여야 균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거대 여당이 아주 근소한 차이거든요. 결국 충북 도민들은 양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야 승부처로 꼽혔던 지역의 표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주 상당과 서원, 중부 3군에서 승리했지만 통합당과의 표차는 3곳 모두 약 3,000표에 불과했습니다. 충북 유권자들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통합당에 견제의 힘을 부여하며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청주 지역 4개 선거구는 모두 여당의 승리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개표 단위별로 나눠봤을 때는 미래통합당의 손을 들어준 지역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의 표심이 극명히 엇갈린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도 인구가 밀집한 도심 지역의 선택이 당락을 결정지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 서원 선거구의 투표 단위 지역은 11개입니다. 이 중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8개로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최현호 후보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신도심에 속하는 산남동과 분평동, 성화, 개신, 중림에서 더 많은 표를 이끌어낸 것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청주 상당 선거구도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13개의 단위 지역 중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가 무려 9개의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용암동과 금천동 등에서 많은 표를 이끌어낸 정정순 후보가 결국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청주 청원 선거구 또한 김수민 후보가 이긴 곳은 많았지만 정작 당선의 영광은 변재일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율량 사천동과 오창 등 신도심의 표심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신도심의 인구 밀집도가 높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인구 분포가 많은 점이 여권에 표밭이 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청주 상당과 서원, 청원 등 3개 선거구에 포함된 면단위 지역은 9개로 이곳에서는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총선을 50일 앞두고 선거전에 뛰어든 중부 3군 이모선 후보가 경대수 의원을 꺾은 것도 혁신도시의 압도적 지지가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정부의 교육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고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며 국립대 반값 등록금도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특목고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도내 유일의 특목고인 청주 외국어 고등학교도 일반고로 바뀌게 됐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명칭을 살리되 여기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서의 인센티브들이 있는데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은 회수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현재처럼 외국어 학과들을 유지하는 부분,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민주당의 대표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교육부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을 주게 될 국가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야당 반대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었지만 이번에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가능해졌습니다. 대학 입시제도 개편도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 거센 논란이 예상되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고 2028학년도 새 대학 입학제도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이수하고 일정 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까지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됩니다. 국립대 등록금도 절반 수준인 210만 원 안팎으로 낮추기로 공약해 반값 효과가 아닌 명목 등록금이 반으로 낮아질지도 관심사입니다. 과반 의석 확보로 야당의 동의 없이도 각종 입법을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게 된 여당은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그 뼈아픈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소화전과 횡단보도를 포함한 4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청주에서만 무려 2만 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목숨을 잃고 36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동 대처가 부실했던 원인 중 하나는 화재 현장 주변의 불법 주차 차량들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제천 참사를 겪은 후 제정됐습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누구나 4대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시민의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 위에 차량 2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출근 시간 주차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됐던 건데. 상가시설이 밀집된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 선에 걸친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소방시설 인근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빨간 선이 있는데도 주차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습니다. 몰랐어요. 그럼 과태료 낸다고 그것도 적어놔야 알지. 그 소방시설이라고는 되어 있는 거는 인지를 하는데 치울게요 지금. 실제로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청주에서만 모두 2만 8천여 건, 11억 2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사례가 1만 8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가 4,1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도 4대 불법 주정차 구간을 정확히 파악한 시민도 많아졌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좀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선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시민 스스로 신고제가 도입된 취지를 알고 동참하는 게 중요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코로나 쇼크로 우려했던 고용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회사 사정이나 갑작스런 매출 감소로 일시적으로 일손을 놓은 일시휴직자가 충북에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동향 하나씩 살펴보면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19만 5천 명 줄었지만 충북은 88만 4천 명으로 오히려 1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좀 의아하실 텐데요. 1만 5천 명이 어디서 늘었는지 보겠습니다. 농림어업이 2만 1천 명 늘었고 제조업, 건설업도 조금이나마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대면 접촉이 많은 도소매, 숙박 음식업은 6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만 5천 명 증가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농업 종사자가 2만 명 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취업자 수 증가분 15,000명 중에는 비임금 근로자가 9,000명이나 됐습니다. 이 중 무급 가족 종사자가 8,000명이나 됩니다. 임금 근로자도 6,000명 늘었는데 임시직이 7,000명이어서 한마디로 15,000명 늘었다고 해도 속빈 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3월 충북의 일시휴직자가 지난해 9,000명에서 올해는 5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6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일시휴직자는 회사 경영난으로 한두 달 휴직에 들어가거나 사업체가 어려워 잠시 문을 닫고 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급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이들도 취업자로 집계됩니다. 충북의 3월 일시휴직자는 실업자 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계속 나빠지면 일시휴직자가 실업자로 대거 전락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고용 참사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여기저기 어려운 곳이 많은데요. 송어 양식업계도 소비 부진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송어 양식업계를 돕기 위해 착한 소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송어 수천 마리가 수조안을 부지런히 헤엄칩니다. 1년 동안 정성껏 길러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연중 3월에서 5월까지가 송어 출하와 소비가 가장 많은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소비가 뚝 끊겨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출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영 차원에서 인건비라든지 전기세를 운영하는 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북 지역 37개 양식장이 보유한 송어 물량은 143톤으로 한 해 출하량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전국에 있는 다른 송어 양식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양식장은 치어 입시까지 중단한 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사료를 주면서 고기를 양식해야 되는데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사료를 주면서 간신히 그냥 고기를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정도. 충청북도가 위기에 처한 송어 어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착한 소비에 나섰습니다. 직원들이 사전에 주문한 송어회를 편리하게 도청으로 배달받습니다. 시중보다 저렴해 어민도 돕고 가게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닷새 동안 300kg가량을 구매했습니다. 직원들 반응이 아주 좋았고 향후에도 각 시군이나 관공서를 대상으로 소비 촉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어 양식 어민들은 관공서에서 시작한 착한 소비가 일반 소비자들까지 확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 청주 로컬푸드 네트워크가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10여 가지 친환경 농산물을 담은 꾸러미를 SNS를 통해 사전에 주문을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전달하는 판매 방식입니다. 첫날인 오늘 준비한 200상자가 순식간에 판매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청주에서 개최하려던 1회 충북 반도체 전자 박람회를 취소했습니다. 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과 바이어 참여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해 시스템 반도체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박람회를 내년에 개최할지 여부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청주지검은 메디톡스 대표 58살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과 여가 시험 결과를 조작한 뒤 식약처 승인을 얻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